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세 분 각자 소개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게 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이상수 리더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숙입니다. 음,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내게의 건강을 되찾게 해준 유산화 제품력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2001년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암 진단이지만 그때는 선고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암 걸리면 거의 죽는다라는 생각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나도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제가 3일 밤낮을 집안 정리를 다 하고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 생각이 지금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을 받게 됐는데 이 항암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제가 항암하면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0대 초반쯤 됐는데 병원에서 12번 항암 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12번을 다 맞아서 24번을 항암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에 대해서 온 여자를 봤어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절대 살 것 같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봤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항암 치료를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침 그 KBS 아마 제2TV 같은데 그 독일의 한 병원을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인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빨리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그 병원에서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틀리게 그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뭐 수술을 하거나 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 비타민으로서 치료를 하는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 모든 치료 과정이나 검사 과정에서 하는 행동들이 우리 정상세포까지 다 죽인대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사실은 암 때문에 죽기도 하겠지만 그 면역력을 확 병원에서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그 면역 저하로 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나 내 가족이 암이 걸리면 절대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그 비타민 치료를 하겠다 하면서 비타민을 알약으로 먹으라고는 하지 않았고 하루에 녹즙 13잔, 12잔, 그리고 황즙을 4잔 마시면은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서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정말 항암 치료가 힘들었는데 나도 당장 이걸 먹여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식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뭐 식구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때는 리뷰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항암 치료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 24번 항암 치료하고도 재발된 사람 봤는데 재발을 안 하려면 예방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 방법이 없는가 봐요.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지 하여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 두 마디 하더만. 그 기름은 식용유 먹지 말고 올리브 기름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버섯을 비싼 것만 먹으려 애쓰지 말고 싼 버섯이라도 많이 드시라고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서 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올리브에 항산화 추출물 있잖아요. 그리고 버섯에도 항산화 제품 많이 있잖아요. 이 의사 선생님 대강을 하신 것 같았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병원에를 가야 될 것이냐. 뭐 어차피 예방도 안 해주고 병원에 가면은 내가 재발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검사하는 병원을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분명히 병원에서 이야기했던 그 항산화 요법을 할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 그 항산화제를 먹기로 결심을 했죠. 뭐 식구들은 당연히 반대가 심했죠. 저 병원 안 간다 하니까. 근데 내가 결심을 딱 하고 나니까 식구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내 결심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재료들을 사오죠. 뭐 녹색즙, 황즙 박스로 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잔, 녹즙 4잔 먹으면서 처음에는 잘 먹었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6잔을 먹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못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책을 사서 봤어요. 저희 남편이 서점에서 책을 몇 권 사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비타민 치료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김충호 박사가 쓴 책인데 거기서 보니까 녹즙, 항즙, 비타민 R약으로도 치료가 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인제 비타민 A부터 K까지 뭐 미네랄 이렇게 다 먹고 암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3배 내지 10 배를 먹어라. 그러면은 암도 치료된다라는 것이 써 있기를 제가 인제 희망을 정말 갖고 비타민을 먹게 됩니다. 녹즙은 힘들어서 못 먹겠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메이도 먹어보고 또 저희 남편이 어디서 뭐 알로에를 한 보따리 사 왔더라고요. 근데 인제 알로에는 정말 먹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몸이 안 좋더라고요. 워낙에 다운된 상태라서 안 좋은 걸 먹으면 금방 몸이 알아요. 그래도 저희 남편한테는 아무거나 말 못하고 인제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를 먹었는데 아메이는 그 뭐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봤어요. 안 먹은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유산화 제품을 만나서 인제 안치홍 스폰서님으로부터 이 제품을 제가 인제 그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이 제품을 먹으니까 뭐가 달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 열흘 정도 먹으니까 훨씬 편했어요. 그리고 피곤함이 덜해서 '아 이 제품을 계속 먹으면 내가 인제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근데 암 환자들은 많이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많이 먹죠. 그때는 헬스필이 없고 에센셜즈 있고 제품들을 많이 먹었지만 그중에서도 프라바놀을 뭐 한 달에 5통씩을 먹으면서 제품을 많이 먹으니까 이 제품값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식구들한테 미안해서 전달해서 벌어서 먹자."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사업 동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한 끼도 저희 제품을 안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거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 제품을 다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음. 감사합니다. 아프셨던 분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표정도 음. 너무 밝으시고 음.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유산화로 오랜 시간 그렇게 건강을 찾으셨습니다. 네네. 다음은 이성숙 리더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네. 이성숙입니다. 저도 건강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예. 중학교 때인가는 선생님이 없고 저를 병원으로 뛰어간 적도 있었고요. 아침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제가 쓰러져서 양호실에 가 누워 있었던 적, 또 시험보다 아파서 마지막 시험은 교무실에서 혼자 봤던 거. 예. 제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비오제 뭐 영양제 많이 먹었었고요. 봄, 가을로 한약, 녹용, 사슴피까지 먹었었고요. 붕어, 즙하고 홍삼은 정말 매일 먹었어요. 저희 남편이 갖다가 집에다 저장한 게 그게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친언니의 권유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한 40만 원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것보다 사실은 더 저렴한 거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수 리더님이 언니시죠? 두 분이 아, 네. 네, 언니 동생분이신데 유산화로 두 분 다 잃었던 건강도 또 되찾으시고 유산화의 제품력을 오랜 시간 몸으로 검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산화 정말 유산화 제품이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영희 리더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영입니다. 저는 전직이 공무원이고 통신공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덜어는 어떤 사람은 공주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뭐 파란만장하게 살지만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많았던 걱정 근심이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가 중풍으로 일어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음 네 저는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보고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을 했고요. 어 그러던 중에 저희 이제 친정 오빠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 몰래 저희 남편을 이렇게 설득을 해서 87 년도에 약 8천만 원 정도의 보증이 서져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면서 제 나이 30에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생긴 습관적처럼 버릇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를 보내지?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그 당시에는 보험을 상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제가 나이 40이 되던 해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왔고 사미 부부였던 저는 강제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건강 상태는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심한 알러지와 두드러기로 스테로이드 처방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고쳐 보겠다고 침술이나 대체요법이나 자연치유 등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던 중에 후배가 "언니 놀러 와 봐." 하면서 소개했던 게 A사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어 이 지식은 불안했던 미래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마르지 않는 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그게 신기했고요. 제가 그동안 아팠던 게 그 원인이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품을 엄청 많이 섭취를 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안 먹은 것보단 나았겠죠. 직급도 올라갔지만 그 직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라든가 이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고요. 그 외에 인제 그 수입이 제가 노력한 만큼의 수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그 후에 '어딘가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과 회사가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3 년도에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의 정보를 듣게 됐고요. 어 그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이 정도의 데이터면 내가 열심히 한번 먹어 보자.' 그러고 먹었는데 정말 놀랍게 제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약으로 살았던 것들이 약을 끊게 됐고 밤마다 지겨웠던 그 두드러기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들었는데 제가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나머지 인생의 연금은 이 회사에서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2005 년도에 이제 안치홍 스폰서님을 만났고요. 스폰서님이 저를 만나시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하시려면 미국 본사를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따라가서 더 큰 확신을 갖고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선의 비전을 보시고 끝까지 해내셨네요. 정말 대단하시고 자랑스럽습니다. 세 분 귀한 스토리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배영희 루비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때는 유산화를 시작하고 그 이듬해 제가 아이들 셋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쉬운 3 살에 그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암담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식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우리 가정을 복구를 할 수 없으니 아무도 아프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가 우리 식구들이 먹는 이 제품값을 한 달에 1 0 0만 원, 2 0 0만 원 막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진행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어 그룹의 시스템 안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유산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몰입하였습니다. 그렇게 극복하였습니다. 네,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려 노력을 했고 명확한 목표를 갖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숙 리더님.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때 정말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좀 우울증이라는 것을 그때 좀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첫 번째 제사 때 제가 거길 갔어요. 근데 두 아들과 딸이 제사 지내고 있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친구 제사에 다녀와서 제가 다짐한 게 정말 건강하게 자식 옆에 있어야겠다. 그때부터 유산화 영양제를 메가로 먹기 시작했고요. 한국에 안 들어온 제품도 미국에서 구입해서 먹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남편의 반대가 심했어요. 제품 좋으니까 얼마든지 먹어 괜찮아. 뭐하게 생활비 주는데 고생하려고 그래. 그냥 놀아. 이렇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합의를 봤어요. 근데 허락해 준 게 뭐냐면 6시 이후 자기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제가 집에 있어야 돼요. 밥 해놓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퇴근 전에 집에 있으면 1박 2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1박 2일에 정말 여행으로 캠프로 생각하고 다녔거든요. 그 1박 2일에서 황선혜 스타님이요. 입장할 때 내가 제일 잘 나가면 저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안글 써도 음악 소리에 그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 다 풀고 오는데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돌아가면서 여행 가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남편 들키면 안 되니까 전화해요. 나 이번에 너랑 여행 간다 할지. 그럼 이제 밥 사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1박 2일을 다녔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니까 정말 좀 마음이 좀 그렇기는 하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먼 훗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나 왜 이렇게 유산화를 못하게 했냐고. 지금은 내가 돈이 매주 들어오니까 되게 좋아해요. 여행 갈 거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정말 돈 못 벌고 밖에 나가서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그만둘 것 같은 게 100%였대요. 그래서 못하겠대요. 지금은 행복하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신랑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선의의 거짓말로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 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결국에 시간 안에서 나의 노력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오해가 풀려서 이해가 되고 또 결과가 나오면서 내 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확신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지 이상수 리더님 나와주세요. 음소거 해주세요. 방금 이성수 누비님 이야기 들으니까 1박 2일 갈 때 맨날 거짓말하고 갔던 것이 저도 생각이 나네요. 둘이 맨날 거짓말하고 갔거든요. 아니,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동생은 정말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볼 때 그 1박 2일이나 서울 가는 그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스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니까 거기를 가야 하는데 저는 운전을 못해요. 근데 서울은 지하철 타거나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시택스인가요? 거기는 정말 차가 없으니까 거기 갈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박정님 골드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내가 못 가니까 파트너들한테도 가자마도 내가 힘드니까 가자마도 못하고 차 편이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게 정말 저희가 좋더라고요. 사실 이제 어떤 대안이 없이 터졌다면 안 되겠는데 우리 유산화 유니스타지에는 대안이 생겼잖아요. 그 유백 춤 라이브. 그러니까 유니스타지의 그 최고 리더님들은 3년 지명이 있었던지 춤 라이브도 금방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줌 라이브로 하니까 예전에는 우리 스폰서님 정말 그 얼굴 보기가 1년에 한두 번도 힘들었죠. 서울을 가도 우리 안치홍 스폰서님이 안 계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근데 줌 라이브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이제 김주희 스폰서님하고 우리 이제 이성수 루빈이랑 박골드랑 한 번씩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힘도 많이 받고 우리 이제 안치홍 스폰서님도 한 번씩 얼굴도 뵙고 그래서 줌 라이브가 있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유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 사실 그 우리 스폰서님께서 유맵은 이상수 루비님 같으신 분이 정말 쓰기 좋아라고 만든 것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핸드폰을 가지고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손떨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꼭 옆으로 글씨가 잘 가버려요. 그래서 글씨가 틀릴 때도 많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꼭 써야 할 때만 쓰거든요. 근데 이 핸드폰으로 유맵을 본다고 하니까 아이 저건 만들어도 기계치 나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정말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유맵이 나와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때 한선홍 루비님한테 이제 많은 이제 조언을 받아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스터디를 보니까 너무 잘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누구한테 사업 설명하고 마케팅 설명하고 왜 유산을 먹어야 하냐 하고 설명하려면은 소두도 길고 그런데 거기는 어쩌면 그렇게 딱 부러지게 꼭 필요한 말만 표준어 써가면서 했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걸 공부하고 있고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걸 다 보라고 했어요. 보면서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미팅을 하죠. 이래서 훨씬 좋아졌고 또 이제 그저께 유데이 했잖아요. 유데이 했는데 행사하신 분들은 너무 힘들었겠죠, 물론. 하지만 방 안에서 편히 보고 있는 저는 1박 2일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코로나라는 것이 다른 사업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많이 안 좋은 어떤 것이지만 유사나 사업자들한테는 이게 별로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1대1 미팅을 할 수 있어서 괜찮았고 미팅은 줌 라이브로 교육은 유맵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유맵을 만들어주신 이희전 스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유산화의 최고 리더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훨씬 코로나 이후가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수 루비님, 네네.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연세? 저 75살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네네. 네,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화면이 컨벤션, 1박 캠프, 이렇게 네네. 지금, 네, 너무 네. 멋지세요. 그런데 지금 네. 75세에 줌 네. 미팅도 하시고, 유맵도 활용을 하세요? 네네. 너무너무. 쉽잖아요. 감사해요. 맞습니다. 네, 처음이 어렵지.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네. 네네. 다음은 우리 이성수 리더님 나와주세요. 저도요, 수요일 저녁마다 줌으로 스폰서님을 만나면서 스폰서님과 함께하는 든든함에 열정이 생기고, 스폰서님의 현장에서 노하우가 저에게도 축적이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는요, 제가 운전하고 목포를 갔는데 밤 12시까지 미팅하고 왔어요. 지금이 대면 때보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네. 고개를 하고 있어요. 멋지십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비즈니스 하는 모습, 멋지십니다. 다음, 배영희 루비님 나와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손주들이 유치원에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제가 애들을 봐야 했거든요. 그러다 점점 불안해지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회사나 그룹에서 줌이나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객들과 이렇게 소 단위로 만나고 인간관계를 유지시키면서 그러고 있는 차에 최근에 유맵이 이렇게 출시되면서 제가 지금은 수원에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지방에서 일했던 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유맵을 보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새롭게 쉬고 계신 분들이 다시 힘을 받고 또 기존에 관계 유지하시던 분들도 그걸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그룹 리더님들 유맵 만들고 또 유데이 진행하고 유니스타즈 리더님들은 안 되는 게 없어요. 어제 그 행사를 보면서 또 자체적으로 노래도 만들고 같이 노래도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유니스타즈인이라는 자부심이 많이 느껴졌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유니스타즈 그룹의 유맵이 출시가 되면서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도 유레카를 외치고 계시죠. 시대에 앞서가는 멋진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오랜 시간 유산화를 하시면서 제품이나 사업을 전달하시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비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이상수 리더님. 네. 저 이제 오래됐죠. 초창기 멤버니까. 오래됐는데 제가 저 사업자는 못 만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속자는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회에 걸쳐서 유산화 그 회사에서 주는 최다 후원인 탑5에 들어가가지고 트로피를 받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유산화 코리아 셀레브레이션 때 이게 트로피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은 회원들을 만들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딱 두 가지로 말하자면 첫째는 그 내가 많이 변해야 돼요. 내가 제품 많이 먹고 화장품 많이 바르고 막 써서 쓰고 바르고 먹고 해서 내가 건강이 좋아지고 예전에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또래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린 게 보여야지 이게 먹혀 들어가지. 먹거나 안 먹거나 유산화 사업하나 아는 사람이 다 똑같으면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유산화 사업하신 분들은 제품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화장품도 많이 바르고 왜냐하면 내가 상품이니까. 그리고 안 좋은 음식은 또 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내가 초창기 때 그때 저렇게 트로피를 받을 때 무렵에 많이 썼던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는 뭐냐면 사실 저는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 제품 먹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를 갖고 들어가라.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랬는데 제품을 이제 주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품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품을 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줍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이걸 먹고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품을 주면서 그래요. 이 제품을 정말 꼭 잘 드십시오. 잘 드려야 되는데 잘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가끔 할 거니까 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품 있잖아요. 이 제품 제가 전달하는 것은 정말 제품만 딸랑 준 게 정말 아닙니다. 이 제품 속에는 나 이상숙의 마음과 내가 같이 그 제품하고 같이 딸려서 소비자분 그분한테 가는 거니까 정말 열심히 드시고 제가 전화를 하면 꼭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정말 열심히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까지 정해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가 많이 나와서 최다 후원상 상을 3회에 걸쳐서 받았는데 예, 두 가지 비법이었고 지금 후회되는 것은 사업자를 잘못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이것이 저의 사업 전달, 제품 전달 비법입니다.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소비자는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셨고 사업자가 레버리지 되고 축적이 된다는 18년치의 경험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배영희 리더님.
네. 저는 제품을 전달할지 사업을 전달할지는 미팅을 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나이도 젊었고 열정이 또 남달라서 제품과 사업을 동시에 전달하면서 시작한 지 초기 5년 동안 가장 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품을 전달할 때 서플리먼트 책자를 보여주면서 최대한 유산화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강하게 인지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관계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인제 점점 소개를 받아가면서 인제 팀을 형성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교회에서 그동안에 인제 봉사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제 봉사자들을 보니 건강들이 다 별로 이게 전부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제품을 전달을 했고 그분들의 경험치를 통해서 점점 소개를 받아가면서 날마다 보람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인제 저 개인적으로 예전처럼 뭐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예전처럼 열심히 뭐 이렇게 일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지만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발로 갈 물 갈 물 갈퀴질을 하겠죠. 근데 유선화 사업의 장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확하게 수입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시지 않고 꾸준히 지속을 하신다면 그리고 자기가 목표한 대로 더 많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움직인다면 절대로 돈이 안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때는 인제 제가 젊은 사업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많이 상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성장이 예전처럼 막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다 이제 최근에 제 상황과 이 여건에 맞는 그런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새롭게 '이 사람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 지금이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품을 전달할지 사업을 전달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고 소개받고 좋은 관계십을 그렇게 유지를 하시면서 꾸준히 비즈니스를 풀어나가고 계시네요. 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는 꾸준함의 원동력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성숙 리더님. 네. 저는요, 사실 90% 사교형이에요. 재미없는 일은요,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해요. 근데 이 일이 정말 재밌는데 가끔 재미없을 때는 자기 암시. 그래, 재밌어, 재밌어. 성수가 이거 재밌어. 아, 1박 2일은 캠프야. 막 이렇게. 그리고 하루 시작이 아침에는 파이버즈를 타서 먹고 일어나자마자 프로바이오틱과 함께 먹고요. 하루 일과가 잠잘 때는 팀에서 보내준 동영상, 특히 우리 양민주 리더님이 잘 보내줘요. 진짜 가슴이 보면서 잠들어요. 저희 큰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진짜 엄마는 뼛속까지 유산화인이래요. 무슨 대화든 항상 기승전 유산화로 마무리돼요. 아파도 뭐야? 허전반. 아프면 무조건 허전반. 피곤해요. 허전반. 친구들이 그래요. 성수가 너는 정말 유산하길 잘했어. 내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럽기까지 해. 유산하는 제 삶 그냥 생활이에요. 네. 제가 이성숙 루비님이 행복하게 비즈니스 하시는 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정만 봐도 아시겠죠? 정말 재미있게 비즈니스를 하셔요. 네네. 그래서 표정만 봐도 아시겠죠? 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찾아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과 또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배영희 리더님.
네. 저의 꾸준함의 원동력은 첫 번째는 직업의식입니다.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유사람 안 한 일이 없어요. 유사라가 가장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사명감이었어요. 어떤 일을 해서 저 개인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운 때에 불안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꼭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연금과 자부심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앞으로 제가 한 30 년, 40 년 살 그런 시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제가 88년 1월 1일 국민연금이 창시될 때 그때서부터 국민연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냐면 한 달에 월 6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서 유사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연금을 만들겠다고 유사라를 선택한 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예 많이 받네." 이러기도 하고요. 지금도 혹시 뭐 돈 되는 일 없어요. 그 직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산화는요, 고급 비즈니스예요. 수입이나 수입 또한 내가 노력한 것에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매력 있고 멋진 사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네요. 유산화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를 시작하고 처음 초창기 때 버킷리스트를 얼마나 이루셨는지, 또 이루셨다면 앞으로 더 도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수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네, 유선화 시작하기 전부터 나의 꿈은 뭐였냐면, 정말 좋은 엄마도 되지만 애들한테 사랑받는 엄마, 그러니까 애들한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엄마, 그리고 애들한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런 엄마가 되는 것이 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뭐 앨범도 한번 사본 적도 없고 수학여행도 한 번도 못 가봤고 공과금도 빨리 못 내서 맨날 칠판에 내 이름이 써졌었거든. 이상수 그러게 쫓겨나기도 몇 번 쫓겨났고 그다음에 체육 시간에도 체육복 사복을 입에 위에는 아래는 하얀 체육복을 입지만 그게 입을 옷이 절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입고 오면 선생님이 막 뭐라 해요. 왜 안 입고 왔냐고. 내 속도 모르고 그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부자 남편한테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돈 많은 남자는 아니지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뤘습니다. 뭐 이제 건강을 중간에 잃었지만 유산을 통해서 건강도 찾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효녀예요. 왜냐하면 내가 효자 효녀 내가 걔네들한테 절대 부담을 안 주고 건강상으로도 부담도 안 오고 뭐 경제적으로 절대 부담을 안 주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아들 딸들이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뭐 우리 사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내는 인도 7박 8일 저희 남편하고 저를 몸만 딱 오락에서 데리고 가서 갔다 왔고 그 전에는 유럽 4개국을 9박 10일로 저희들은 그냥 달러 9달러만 딱 가지고 갔습니다. 오다고 그 정도로 저희한테 잘해준 이유가 뭐냐면 장모님이 절대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우리 딸도 교사고 부부가 같이 돈을 벌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시집가서 지금까지 달달이 생활비를 대고 있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자식이 효자가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불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뤘잖아요. 유산을 통해서 뭐 연금도 만들었겠다. 사실 뭐 남편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제가 훨씬 많이 벌잖아요. 저희 남편 연금은 한 80몇만 원밖에 안 나와요. 연금이. 근데 저희들은 훨씬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업자를 못 만들었다고. 유산화가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부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진정한 부는 가만히 잊어버리고 건강만 전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급이 나오니까 아,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금 사업자를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 소비자 중에서 찾아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성공시킬 건데 이제 그 사람은 건강과 부를 함께 찾아가게 꼭 자신도 있습니다. 우리 안치범 스폰서님이 저희가 항상 사업자를 만들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걸 안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도 성공시킬 것이고 차분차분 성공시켜가면서 75세 이 나이에 어디 가면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안 써먹겠지만 유산화에서 저는 다이아몬드에 도전하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유니스타즈 유산화 최고입니다. 유배 최고입니다. 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다이아몬드, 네,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시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다음 우리 이성수 리더님 나와주세요. 아, 네, 저희 언니하고요, 저하고 7살 차이거든요. 근데 저 언니한테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한 거 좀 있어요. 저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앨범 수학여행 다 갔거든요. 현실적인 사회적으로 전쟁 중하고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예. 저 언니한테 잘할게요. 약속했다. 근데 저는요, 여행을 좋아했었어요. 예. 그 여행이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행 가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밥하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행을 가면 일단 차려준 밥에 공주같이 옆에서 남편이 시중 다 들어요. 집에서는 제가 다 하는데 여행 가면은 차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산화를 하면서 남편과 함께 매년 해외여행 나갔었고요. 제주도는 봄, 가을로. 근데 지금은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섬이나 1박 정도 당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엊그저께 그랬어요. 코로나가 진전되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노르웨이로 오로라 보러 가자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죠. 뭐 할 수 있죠. 죽음이 매일 들어오는데. 얼마 전에 첫 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입학 선물로 뭘 줄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다 있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 생각하다가 유산화 주식을 선물로 줬어요.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예. 나도 부자들이 하는 주식을 선물로 주는 이게 시작이네.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어요. 둘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언니는 조카가 둘이니까 유산화 주식을 2번 주는데 저는 하나밖에 아니면 나는 더블로 주면 안 돼요. 시끄러워.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는 세뱃돈도 손녀들한테 식으로 줄까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꿈, 정말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유산 안에서. 사실 큰 사이가 준종합병 원장인데요. 그 의사들의 부자, 그 돈 있는 거, 그거 제가 돈 많은 것이 행복한가요? 그거 알죠. 제가 딸하고 사이한테 유산을 계속 더 적극적으로 정말 결과물이 나오게끔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툭툭 던지고 있는데 유산화의 부자는 행복한 부자. 안치범 스폰서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공감하신가요? 저 진짜 너무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그 행복한 부자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거는 이제 가능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 꿈은 꿔요. 뭐냐면요.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그걸 이룰지는 모르지만 저희 자녀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 애들로는 정말 그 유산화가 광주에 유산화가 보통 삼성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유니스타즈 안에서 광주에 유산화가 그러면 이성숙, 이상숙, 제 자녀 조카 이렇게 해서 정말 그거 꼭 이루고 싶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언니한테 했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손녀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유산화 주식으로 주시다니 네. 최고로 멋진 할머니! 네, 저희는 삼성과 부럽지 않습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네, 많은 분들에게 유산화를 알리셔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배영희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유산화에서 얻었던 것은 제 가족의 회복입니다. 늘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유산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왜냐하면 IMF 때 저처럼 막 이렇게 해서 힘들어지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쟤는 많은 걸 이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남편이 60살에 다시 제2의 직업을 대학 교수로 취직을 해서 인제 열심히 다녔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내년쯤이면 이제 정년퇴직을 진짜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유산화로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마무리하고 제가 딸이 셋인데 둘이가 1 년에 한 번씩 결혼을 했어요. 그 또한 전부 유산화가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빚을 조금씩 지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 자식들한테 혹시 빚 물려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갚아 버렸어요. 그것도 유산화에서 가능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숙 리더님이 손주가 학교 갔다는데 하면 저희 손주도 금년에 1 학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을 못 줬네. 저도 주식을 좀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손주가 셋 있는데 이 아이들이 늘 뭐 사 달라고 할머니만 보면 얘기해요. 그래도 걱정 없이 내가 사줄 수 있어서 감동이고요.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비즈니스든 아니든 한 20개 나라를 갔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늘 제가 사위가 둘 이잖아요. 아이들이 맨날 "우리 엄마는 성견지명이 있어. 우리 엄마는 대단해."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도 제가 유산화에 있어서 가능한 거고요. 무엇보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아무도 아프지 마." 그랬는데 진짜로 아무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프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유산화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유산화 유니스타즈 정말 젊잖아요. 근데 50 대, 60 대도 이 젊은 30 대에 못지않게 막 팀을 한번 형성을 해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주변에 건강이 걱정이신 분들도 노후연금이 걱정이신 분들도 제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분들에게 마이런 앤츠 박사님의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부를 꼭 전달을 해 주고 싶고요. 그의 선한 영향력이 부모님에서 자식으로, 자식에서 손주로 이렇게 이어져서 새로운 꿈을 품고 살아가는 데 불쏘시개 역할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네네. 네, 유산화 사업은 시작했지만 제 파트너들이 진짜 오래되다 보니까 뭐 각자의 이유들로 쉬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다시 새롭게 나와서 새로운 꿈으로 만들어 주고 싶고요. 5년 안에 꼭 제가 해 보고 싶은 건 밀리언 달러 멤버입니다. 예. 꼭 밀리언 달러 멤버가 돼서 파트너들과 많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유산화가 있었기에 가정에 큰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이렇게 재기를 할 수가 있으셨고 탄탄한 연금 수입도 만드시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 개국을 여행을 하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배영희 리더님이세요. 정말 가슴 뜨거운 비전이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니스타즈 리더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영희 리더님. 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 세상에는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주고받고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우리가 많은 책에서 얘기하지만 긍정적인 말과 생각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인다고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부정적인 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사업을 선택한 이상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을 믿고 서로를 믿고 그러시면 이 사업은 끝까지 꼭 성공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수 리더님. 저는요, 시스템 속에서 무조건 버텨라. 어, 힘들 때는 스폰서님과 소통하고 상담하면서.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제품을 제대로 먹자. 아니, 많이 먹자. 많이 먹을수록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이 작은 습관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큰 꿈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상숙 루비님 나와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은 40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이체로. 그것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은 이 40만 원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상이 확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지인 중에 한 분이 한 달이면 한 42만 1,000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품 이야기 했더니 이거 넣으라고 정말 자기는 어제 하나도 쓸 데가 없대요. 내 건강에다는 한 푼도 쓸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애기한테 내가 이제 보험 증권을 좀 보여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있는가 도대체 42만 1,000원을. 그랬더니, 그러니까 424개월을 넣더만. 그러니까 35년 4개월을 42만 원 1,000원씩을 넣고 나서 60세까지 가입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후에 만 68세부터 연금을 이제 받게 돼요. 근데 그 연금이 얼마냐면 매월 156만 1,000원을 받아요. 156만 1,000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약 233만 원이 받는다라고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분 열심히 이게 연금 넣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좀 뿌듯해하고 자랑스럽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집에 오니까 한숨이 푹푹 나온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해야 쓰겠는가. 자, 이 사람이 연금을 받게 되는 65세가 64세가 되면은 과연 그분이 얼마나 건강해가지고 이 돈을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건강도 많이 나빠졌을 것이고, 또 지금 234만 원이라 하지만 그때 가서 230만 원이라면은 그렇게 내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은 절대 아닐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나이가 먹으면 병원에다 돈 많이 갖다 바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희 씨 생각이 발떡 나더라고요. 근데 이 40만 원을 연금에다 묻지 말고 나처럼 내 몸에다 적금을 넣자 그 말. 내 몸에다가 4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100만 원도 훨씬 넘게 50급이 먹고 있지만 이 40만 원 돈이 없는 사람도 연금 넣지 말고 어떻게 40만 원을 내 몸에 넣냐면 부부가 한 사람이 헬스백 한 팩씩만 먹고 아침에 밥을 유밀로 소이 밀크? 파이브질 먹은다고 차면은 40만 원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주부들이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반찬 걱정, 밥 걱정, 시간까지 다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유밀을 먹으면은 아침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면 체조하거나 스트레칭 하면 내 건강 좋아질 것이고 헬스팩 먹으니까 건강 당연히 좋아지고 유밀 먹으니까 뱃살이 안 나오고 뱃살이 안 나오니까 다이어트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고 또 늙어서 보톡스 마실 필요도 없어요. 단백질 먹으니까.
이렇게 40만 원을 내 몸에 투자하다 보면은, 자, 아까 여기 424개월을 35년 4개월간 내 몸에 투자하다 보면은 내가 예뻐질 것이고, 젊어질 것이고, 또래에 비해서 훨씬 젊어집니다. 정말로. 몸도 짱짱해져요. 옆에서 물어볼 거예요. 너 뭐 먹고 그렇게 좋아지니? 너 건강관리 어떻게 해? 그러면 소비자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자, 유산화에서 이 어치버만 돼도 한 달에 233만 넘는 수입이 돼요, 사실은. 그죠? 아까 우리 지인 233만 원 받는 거 당대로 끝나는 돈이죠. 우리가 유산화에서 40만 원 내 몸에 투자해서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져서 어치버만 돼도 233만 원이라는 돈이 넘게 나오는 이 돈은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한테, 손자한테 이렇게 연금으로 상속이 되는 수입이에요. 수입의 가치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24개월을 넣고 나서 어치버만 되겠어요? 정말 일하고 가만히 있어도 정말한테도 골든 되겠죠. 저처럼 소비자만 가져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안 했어도 룸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산화는 정말로 투자 가치가 있는 그 뭐랄까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딱 머리에 담아두고 투자를 은행이나 연금에 하지 말고 내 몸에다 투자해서 나처럼 건강하니까 자식들이 엄마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귀찮게 안 하니까 병원 가자 소리 안 하니까 아프다 소리 안 하니까. 저 사실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두 번, 세 번 갔다. 한 번은 산에서 계곡으로 떨어져서 팔이 부러져서 갔고 수술하느냐고 그때 갔고 그다음에 그 항암 치료하니까 면역력이 푹 떨어지니까 대상포진이 눈으로 머리로 얼굴로 와서 딱 괴물처럼 변했을 때 그때 병원에 가고 저 정말 병원에 안 가거든요. 1년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저는 안 해요. 유산화 제품으로 볼까? 내 동생 그랬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명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도 그래요. 어디가 아프면 이건 명현일 거야.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자연이 나서주고. 그리고 지금 이 40만 원 내 몸에 투자하니까 어느 정도 틀리냐면 그 사람들이 저 나이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정말 그렇게 앞에서 봐도 그렇게 안 보이긴 하지만 뒤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젊어 보인대요. 몸이 짱짱하거든요. 테스트 먹으면 그렇대요. 그리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키가 안 줄어요, 안 줄어. 우리 친구도 4cm, 5cm 다 키가 줄었거든요. 여러분들 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로 40만 원 투자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사업은 저절로 될 것이고, 그리고 건강해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자하는 그런 자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연금에다 투자하지 마시고 유산화에 내 몸에다 과감하게 40만 원을 사실은 부부 이거 떠나서 내가 혼자 다 먹어도 40만 원 갖고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유산화에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내 위치 찾으면서 자식한테 사랑받는 엄마, 남편한테 정말 사랑받는 아내 그런 결과를 얻게 되니까 40만 원을 내 몸에 투자하십시오. 절대 은행에 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후의 삶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진정성 있는 감동 있는 스토리로 오늘 세 분 너무 애쓰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이룬 건 없고 꿈을 이루는데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원하는 꿈을 모두 이루시는 리더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